자,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의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비록 주가는 100원 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봉의 모습은 상당히 좋죠. 그죠?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3월 29일 날 이제 종가가, 19만 1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어쨌든 뭐 19만 900원이니까 약간 못 미치지만은 봉 자체는 양봉. 어제 꼬리 달고 오늘 양봉. 거래는 오늘 최저거래. 그죠? 오늘 최저거래. 27만 3천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뭐 셀트는 물론 뭐 차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는데 박스권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거래를 줄인다는 것은 기술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현상이다. 그러나 뭐 셀트이기에 또 이놈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자, 아무튼 일봉상의 모습은 지금 뭐 4일 연속 옹봉을 내다가 오늘 양봉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05-930 삼성전자 지금 4일 연속 원봉인데 오늘도 지금 원봉을 냈죠. 20일 약간 깨는 그런 모습. 그죠? 거기에 비해서 셀트의 모습은 딱 지금 하여튼 뭐 물론 이제 올해 주가가 계속 박스권을 만들다가 지금 이제 5월달 들면서 살짝 돌파를 하고 지금 20일 이평 위 좀 박스권 위에서 오늘 양봉을 냈고 20일 뭐 위에 있으니까 그죠? 모습은 좋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보면은 아무튼 이번 주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UBS의 매도가 그죠? 매도가 뭐 거의 한 25만 주 가깝게 나왔죠. 이제 매도 강도는 조금 뭐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테마색 물량으로 의심이 많이 가요. 그렇지 않고는 뭐 지금 외국계 참고든 외국계 또 물량이든 뭐 그렇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UBS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해 공매도와 좀 결탁되는 매매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면서는 아무튼 뭐 테마색의 블록된 물량을 어쨌거나 UBS가 거의 한 120만 주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 연말에 이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 그 당시에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때도 딱 지금처럼 그죠? 주가를 막 빠뜨리는 게 아니었고요. 올라가는 것을 막으면서 매도를 누르고 그러면서 그 셀트에 매도한 수량을 금액을 고스란히 헬스케어를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어제도 그제 금요일날도 보면은 주가를 예를 들어서 뭐 테마색에서 매도를 했고 주가가 빠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도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신한창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신한창고 쪽에서 오늘은 뭐 신한이 오히려 매수니까 그죠? 오늘은 이제 차명 성격의 계좌로 자전 성격으로 던지고 그러고 위에 뭐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14만여 주 크게 좀 매도가 나오고 그죠. 어제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4만 3천 주. 근데 오늘은 2시 이전까지는 조금 나오다가 2시 이후부터는 전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종가까지도 나왔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만약에 UBS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막을 물량은 그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뭐 이번 주 어쨌든 하루 쉬긴 하지만은 호가 500원짜리를 그죠? 만들 수 있는 뭐 어떤 계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미국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최근에 어쨌든 그걸 좀 보기 위한 관망의 모습.
어제 같은 경우 민주식이 이제 막, 그죠?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급등하듯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대세는 시작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대세가 되기 위한 조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지금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트의 성장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뭐 모든 부분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었잖아. 그동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도 어쨌든 누를 때도 수급으로 공매도. 근데 이제 6월 달에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부담이 되죠. 공매도 재개되면 뭐, 그동안 셀트 10년 동안 공매도 했던 놈들이 공매도 재개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또, 그죠? 누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한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이제 지난해에도 그죠?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뭐 밀리거나 박스권에 있었으니까 또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었지만 다시 또 이제 지금 뭐 150만 주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10년 공매도 싸움은 그죠?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매도가 6월 말까지 7월부터 뭐 재개가 된다고 한들 이제 하반기면은 셀트는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구조가 나오는데 크게 되고 그죠? 아무리 배짱이 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뭐 지금 공매도가 초기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죠? 또 얘들이 물량을 많이 가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테마성 물량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모르겠으나 지금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계속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사업, 그죠? 사업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업도.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셀트의 대세 상승은 결국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관들이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기관 수급도 보고. 그래서 아무튼 UBS 물량이 테마성 물량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케이, 땡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일봉상은 아무튼 고점 돌파해놓고 지금 뭡니까? 그죠? 세우는 거니까. 응? 오늘 최저 거래죠. 거래 줄이면서 모습 이쁘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자, 주봉상은 뭐 아직까지 그죠? 이번 주 남아있으니까 이번 주 4주 연속 이제 양봉을 만드는 건데 아무튼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조금 긍정적이면서 한번 툭 치면 이제 위에 이제 걸쳐있는 주봉상이 지금 200주 이평인데 그죠? 요거 한번 뚫어버리면은 뭐 다른 건 다 뚫었잖아 지금 이제 그죠? 저번에 요거 이제 뚫어놓고 24만 천원까지 갔다가 휙 밀렸으니까 여러분 저는 셀트리온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죠? 이제 어쨌든 셀트를 판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사실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10년씩 고생하고 온 거잖아요. 10년씩 저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 뭐 손해도 소득도 못 났다. 이렇게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랬어요. 야 배당 받은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배당 받았다. 이거 못 참아? 이제 배당 주식도 이제 다 팔 거야. 받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배당 이제 작년에만 안 준 거 아니에요. 올해만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배당 계속 5% 심지어 15%도 줬습니다. 무상증자도 주고요. 그쵸? 미는 주식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습니까? 그런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통화하다 보면요. 그죠? 평균 단가가 뭐 5만 원, 6만 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왜? 배당을 계속 받으니까. 배당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간단하게 보고 셀트의 오늘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도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 부분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셀트가 뭐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이 좋아도요. 시장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코리아의 외국인들의 가장 기본이 왜 바이코리아를 하느냐. 우리나라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저평가. 그죠? 그 이제 저평가 중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남북이, 그죠? 분단 국가니까.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여의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만, 그때도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더라고요. 저평가 돼 있다. 그죠? 저평가. 지금도 저평가 돼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저평가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 나가는 저는 그런 초기 국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뭐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아직까지 안 따라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기관들도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끌고 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밸류업 이런 정책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인정을 그 은행주들이 뭐 고점 돌파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845억을 샀고요. 기관들이 이제 1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금융투자 쪽이 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셀트도 오늘 프로그램 덕을 좀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UBS가 매도를 좀 해도 프로그램 부분이 아침에는 좀 매도 나오다가 그 이후에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꾸준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도 결국은 뭐예요? UBS의 물량 자체가 뭐라? 프로그램으로 기관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기관들이. 그러니까 얘들도 뭐 좀 만만치 않게 누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만약 다음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UBS 물량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500원짜리 호가에서 우리는 셀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호가면 금방이에요. 지금 막 100원씩 움직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연기금이 127억 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험도 매도이고 뭐 그냥 기관들은 약간 간망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매수를 보여줬는데 이제 이 부분은 결국 미국 시장도 어쨌든 뭐 지금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나스닥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어쨌든 지수를 좀 눌렀던 부분은 삼성전자였고, 어제는 은행주가, 그죠? 땡겼지만 또 오늘은 은행주가 다 밀렸잖아. KB금융이 한 2.4% 밀렸으니까. 그럼 오늘은 누가? 소외되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1%고, 그죠? 뭐 오늘 뭐 SDI도 한 1.2%, LG화학도 한 2.9%.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지수가 그죠? 그리고 강부합 플러스 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소외주들 낙폭 가대 소외주들 특히 이제 그 부분에 NC소프트 그죠? 4.7% 최근 NC소프트가 뭐 급등을 지금 바닥에서 그죠? 17만 원대에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물석유라든지 또 뭐 롯데케미칼, 뭐 LG 롯데 그러니까 이런 소외되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좀 주도를 했던 이제 이쪽에 전력 관련 전선주들 그죠? 막 금구리 이런 쪽이 올라가니까 그런 쪽에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은 조금 세차게 조정을 약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에요. 오늘 또 한미반도체 대장이 뭐 플러스를 또 1.5% 올랐죠. 하나마이크론도 한 2%대. 그리고 뭐 두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어쨌든 오늘 알테오젠이 6%또 급등세를 가져갔고. 그죠? 그래서 주도 반열의 종목들이 조금 오늘 올라오고 그동안에 조금 올라왔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쪽 전력 전선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전력 전선이 대세를 만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수를 끌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도주는 뭐라는 거예요? 반도체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그리고 이제 지주사 그죠? 밸류업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주도주는 지켜라. 왜?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포스코 엠텍이 됐던 포스코 퓨처엠도 두 달도 그죠? 바닥에서 벅벅벅 기고 못 가다가요. 움직이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도주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쭉 종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완급 부분이고, 그죠? 2차 전지 쪽도 사실은 이쪽에 지금 뭐 나가지는,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앞으로 미래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큰일이야, 그죠? 우리나라는 2차 전지도 전지지만은 뭐 지금 트럼프가 한 말이 또 그런 말이 요즘 뭐 이게 미국의 이제 석유 회사들한테, 그죠? 트럼프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후원해라. 후원. 그죠? 나한테 후원을 하면은 전기차의 보조 혜택을 폐지하겠다. 조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또.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어쨌든 미국의 나스닥도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갭이 조금 찝찝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보다도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과도 좀 면당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소비자 신뢰지수 4월달 CPI가 지금 뭐 시장 예상치는 조금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죠? 둔화될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그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갭이 좀 찝찝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는. 그래서 엔비디아도 옆으로 좀 행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제 반도체 쪽이 그죠? 여전히 뭐 하이닉스가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또 대장인 한미 반도체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들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뭐 한 발 물러설 건지 아니면 다시 이제 그죠 정상적으로 진행할 건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는 뭐 그죠 테슬라는 이제 어제 조금 올랐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2차 전지가 좀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갔다가 좀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밀리는 모습. 그래서 그렇게. 자, 다시 이제 오면, 어쨌든 이제 지수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죠? 지수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삼성전자가 아무튼 여기서 도로 세워야 되겠죠. 근데 0006 하이닉스는 뭐 지금 연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길을 달리하는,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따라오는 입장이잖아요. 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HBM4도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에 출시를 빨리 땡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회사. 내가 반도체를 한다. 하이닉스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그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수 한번 잠깐 보면, 그래요. 지수도, 그죠? 딱 세우고 있는 모습이니까. 세우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아무튼 셀트는 여기서 이제 이번 주,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이번 수요일 날 좀 빠져버리면 셀트도 약간 한번 흔들릴 수 있고, 어차피 미국도 공개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긍정적이면 이 박스권 돌파해버리면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20만 원이면 500원 호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오늘은 이제 53,000주야. 그죠? 그러니까, 10만 주, 13만 1000주, 그러니까 13만 1000주 이날 이제, UBS가 매도를 3일 연속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은 갈수록 매도량은 줄었어. 그래서 오늘은 급기야 이제 43,000, 44,000주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은 누가? 검은머리 놈들하고 모간스탠리가 공무원의 몸통이잖아요. 그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5월 10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테마색이 물량이 의심을 가는 UBS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어쨌든 720억이에요. 최근에 기관들이 11일 연속 매수입니다. 셀트는 누가 사면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물량을, 어떤 테마색의 물량을 지금 누가, 테마색의 물량을, 만약에 UBS가 테마색 물량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한다고 하면, 기관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더 쪼리는 거지. 연장 같으면 뭐, 이거 테마색 내가 보내면 뭡니까? 지들이 가져가서 또 업고 하는 그런 물량이었지만. 자,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쨌든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투자가 오늘도 39,000주. 보험 25일 연속 매수. 액티브 쪽이잖아요. 25일 연속 매수라니까요. 투신 오늘 뭐 간망 30주 매도. 상호펀드 매수.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한 연기금이 오늘 28,000주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테마색의 물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반드시 되어야지 대세를 또 공매도와 이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매도와 이별, 완전 이별. 그죠? 그게 이제 테마색 물량이 어차피 나와야 돼요. 테마색 물량이. 그죠? 이제 다행히 뭐 이번에 블록딜 부분으로 또 IMM이 가져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170만 주 가량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개인 물량이거든요. 물론 차명 계좌 물량도 있지만, 그죠? 순수한 또 개인들 물량도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개인들은 성장주에 버티다가 가치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보관하시라고.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좀 많이 흔드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셀트리온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많이 시킬 거예요. 정건사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아시겠습니까? 부자들은, 주식에서 부자들은요, 100종목, 1000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많아야 5종목이에요. 많아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오늘 셀트 수급은 대세 상승을 위한 수급 구조를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이제 보면은 UBS가 지금 43,900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안 나오지? 5장에는 이제 차명 성격의 물량들이 나온 거니까. 삼성애들, 삼성. 그죠? 삼성도 약간 검은머리 성격의 물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 미래 키움 자전. 그리고 KB는 이제 이쪽 물량이 오늘 뭐 연기금 물량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럼 검은머리가 오히려 매수했죠. 신한창구 쪽이. 그죠? 신한창구 쪽이.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금 3일 연속, 요거 보면 이제 보세요. 3일 연속, 10일부터 14일, 3일 연속 매도, UBS 매도가 25만 주. 그죠? 멈추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목요일날 좀 보자고요. 그럼 뭐, 신한 이런 쪽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방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마색의 물량으로. 지금 이렇게 25만 정도 내보낼 그, 물량은, 테마색밖에 거의 없어요, 그죠? 아니면은 이제, 검은머리 물량이 일 텐데, 뭐, 검은머리 물량이 뭐, 그죠? 안 나오니까. 원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지금 모간 스탠리가 오히려 매수, HSB. 그러니까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외국계 쪽도, 그죠? 그럼 테마색 물량을 제외하면 순수하게는 외국인들 순매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 수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바이코리아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자, 삼성전자를 오늘 39만 주,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지금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놈들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인가 봐. 그죠? 못 가게. 기관놈들, 보험도 지금 오늘 20만 주, 투신도 뭐. 근데 그나마 오늘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막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탈 연속 외국인도 팔았지만 하이닉스도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는 또 오늘 외국인 이제 크게 매수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이 전반적으로 지수관련 대형주들을 매도를 했어요. 셀트리온 오늘 매수했죠.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내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이것도 오늘도 뭐 다른 뭡니까 어디 정권사들 몇 개 지금 뭐 목표가 내놓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가장 셀트리온을 비관적으로 목표가가 됐든 실적이 됐든 했던 정권사가 삼성정권이에요. 근데 삼성정권이 정신이 그죠? 이상해지지 않고서야 내년 매출을 4조 6,390억 여러분. 올해는 제가 그냥 안 볼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급증한 거잖아.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급증한 거잖아. 어차피 왜? 내년에 또 거의 5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니까요.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무려 1조 8,890억을 전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매출을 1조, 물론 근데 뭐 약간 요건 안 해도 되겠다. 왜? 합병할 때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3조 7천억. 오늘 8,500억을 뭐 어쨌든 이거는 합병 감가상각이니까.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좀,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터지는데 공매도가 3분기부터 재개된다고 한들 지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셀트리온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도할 때까지 정상에서 매도할 때, 그죠? 정상에서. 그 정상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정상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제 잘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스카탄신일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밤에 제발 좀 미국 시장, 내일 밤이야,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셀트는 이제 그죠? 500원짜리 호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매매 막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막 주위에 보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기 매매하는 것은요, 한 달 벌다가요, 일주일 깨먹으면요, 다 손실로 가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묵묵하게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적은 셀트리온을 정상에서 잘 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월요일이 아니지,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특별 이벤트 있으면 내일은 근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다.